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의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에스컬레이션은 다시 또 apparent escalation, 그다음에 real escalation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뭐냐?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편익, 수익을 하나의 시점에서 가치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이자율, 다른 말로는 기회비용,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함으로써 잃게 되는 돈, 아니면 가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왜 돈의 기회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크니까 할인율이 높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작으니까 할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기회비용이 조금 작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젊은 친구들은 기회비용이 크니까 할인율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돈이 있는데 내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면 기회비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껏 내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나는 거는 은행에 돈 넣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기회비용은 은행 이자율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죠? 자, 세금 혜택을 받는 공영전력회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혜택을 공영전력회사가 받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근데 일단 공영전력회사 아니면 국영전력회사 이런 경우에는 그 국가가 신용을 담보를 하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빌렸을 때 반드시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국영전력회사, 공영전력회사가 돈을 빌리겠다 그러면 자기 빌리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빌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아무리 빌려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돈을 돌려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할인율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 금리,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경제성 평가라는 걸 할 때 할인율을 사용할 텐데, 그러면 국영전력회사의 할인율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금리, 은행에서 가장 낮게 빌릴 수 있는 금리, 그걸 쓰면 되는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 기업이 사업을 하느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국영기업일 경우에도 또는 공영기업일 경우에도 그 돈의 기회비용은 민간기업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낮은 그거 민간기업의 할인율보다는 조금 낮은 할인율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할인율을 선정을 해서 그 할인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공기업이 500억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조사를 할 때 사용된 할인율은 4.5%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 뭐 매년 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민간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할인율을 사용해야 되는가? 결국은 돈의 기회, 그러니까 어떤 민간 기업의 돈의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cost of capital. 여기 나와 있네요. cost of capital. 어떤 자본의 비용을 주로 할인율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cost of capital이라는 것은 자본, 말 그대로 자본의 비용이잖아요. 그죠? 어떤 돈의 비용입니다.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 돈이라는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자만큼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이 캐피탈, 자본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채권이 뭔지는 아시나요? 그냥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렸다는 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용증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 내가 얼마를 빌렸고 몇 월 며칠에 그리고 언제 갚겠다,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로 해서 뭐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 종이에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양측이 사인을 하죠. 그죠? 그걸 차용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용증을 일반화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정형화된 종이에다가 몇 월 며칠 이 채권을 발행하고 그리고 돈은 언제 갚고 그리고 그때 이자율은 뭐다, 이렇게 종이에 써져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죠. 채권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그 채권을 산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겠죠.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자와 함께. 그걸 우린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영어로는 본드라고 이야기하죠. 채권.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주식이라는 겁니다. 주식도 여러분들 뭐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뭐 이번에 저기 삼성전자 주식이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죠? 뭐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식이란 건 뭡니까? 어떤 회사가 자기의 투자비를 확보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주식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산 사람은 그 회사에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채권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건 언제 돈을 갚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이 주식을 산 사람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수입이 생겨서 비용을 지출하고 남는 돈이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레비뉴, 이게 수입입니다. 수입. 그래서 비용, expense 빼면 이게 profit이 되겠죠. 그죠? 수익, 아니면 뭐 이익이라고 할까요? 이익. 그러니까 뭐 우리가 커피숍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가 커피숍을 해서 한 달 동안 커피 1000잔을 팔았어요. 1000잔 팔고, 근데 커피 한 잔에 뭐 5,000원씩을 팔았다. 그러면 1000 곱하기 5,000,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커피숍이라는 회사의 수입이 되는 거고요. 총 수입. 거기서 이제 뭘 빼야 되겠습니까? 커피 재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재료비. 커피 한 잔당 뭐 1,000원이 들어갔다. 그리고 뭐 기계값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기계값도 한 잔에 한 500원 정도 된다. 가게세도 내야 되고요. 가게세 또 500원. 한 잔당.
그러면 1000잔 팔았으니까 요게 내가 커피 1000잔을 팔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에서 비용을 지출을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이 남아요. 그럼 이 이익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채권 발행한 게 있다면,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핏에서 이자를 또 이제 프로핏에서 인터레스트 이자를 지불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넷 프로핏이 남겠죠. 그죠? 순수입이 나올 겁니다. 순수입.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 커피숍 주인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주식을 발행했다면 주인이 여러 명인 거잖아요. 자본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피숍을 차리는데 내 돈 뭐 1억을 내고 친구가 1억을 냈다. 그리고 또 누가 뭐 내가 여러분들 교수님이 1억을 냈다. 그러면 요 1억에 대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만약 이 커피숍이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으면 이 3억 원은 이제 투자비가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이 돈에 대해서도 뭔가 보상을 해야 되겠죠. 뭘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넷 프로핏 아까 이익에서 이자 비용까지 다 빼고 나서 그 남는 돈으로 이제 주인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넷 프로핏을 가지고 나눠 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사가 제일 잘 되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장사가 잘 안 되면 많이 안 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겠죠. 어쨌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뭘 줘야 됩니까? 배당금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라는 걸 줘야 되는 거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금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본,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은 주식을 발행해서도 조달을 하고 채권을 발행해서도 조달을 하니까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될 이자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배당금 그것들을 cost of capital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부는 채권이고 일부는 주식이니까 평균적으로는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외에도 세금 효과를 뺀 그러니까 평균 세후 자본 비용 average after tax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가장 쉽게 할인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도 더 뭐 저기 경영학 쪽에서 배우는 아주 더 복잡한 할인율 산정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직 뭐 여러분들이 은행 쪽이나 금융 쪽으로 가면 배워야 되겠지만 아직은 뭐 공대생이니까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의 공식이네요. 여기서 보시면 Q1, Q2, Q3는 자기 자본, 부채 우선 주식이 총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캐피탈 Q1, Q2, Q3는 자기 자본, 부채 우선 주식의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식을 이야기했는데 주식은 다시 보통주 그리고 우선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보통주는 그러니까 둘 다 뭐 주인이긴 한데 보통주는 그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식을 보통 주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인이니까 당연히
어떤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보통 주식이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이 없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얘는 배당을 받겠죠. 그죠? 배당만 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기자본, 부채, 우선주식이라고 했는데 자기자본은 보통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채는 아까 채권, 그리고 우선주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커피숍을 주식회사로 운영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억 원어치를 1억 원만큼 보통주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은 우선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억은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자, 우리가 총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을 했죠. 그죠?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가게도 없고, 필요한 커피 머신도 사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또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뭐 종업원 월급도 주고, 그리고 재료도 좀 구입하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커피숍을 시작하는데 2억 5천만이라는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제성 평가를 하거나 뭐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Q1은 뭐가 되는 겁니까? Q1은 1억, Q2는 5천만, Q2는 1억, Q3는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부채 우선 주식의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 1억의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 하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배당금을 주냐 이거죠. 그래서 뭐 주식 1억에 대해서 매년 얼마를 준다 그럴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배당률이라고 하죠. 배당금은 1억에 1,000만 원이니까 배당률은 10%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부채, 채권에 대한 거. 일반적으로 채권의 수익률, 채권의 비용은 배당률보다는 보통 낮습니다. 그래서 5%. 그 다음에 우선주식은 배당금을 주는데 자기 자본보다는 조금 많이 줘야 됩니다. 배당률이 12%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부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라고 할 테고 자기 자본이나 우선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채 회사가 망했을 때 우리가 가게도 빌렸으니까 그 가게 보증금도 남아있고 기계도 남아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또 빚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회사가 망했다면 그때 제일 우선권을 갖는 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 채권입니다. 제일 먼저 남의 돈부터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는 주식에 비해서는 위험이 리스크가 위험이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보상을 조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채권에 비해서는 약간 높아야 되겠죠. 왜? 얘는 위험이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리스크.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을 때 잘못하면 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라는 돈을 줬습니다. 부채보다는 높게, 채권보다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자, 우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통주보다는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망했을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부채 다음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보통주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1억 1억이 아니구나. 2억 5천분의 이게 차지한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5억분의 뭡니까? 1억 곱하기 자기 자본 0.1 더하기 2.5분의 Q2가 뭡니까? 부채죠. 부채 1억 곱하기 뭐죠? 0.05 그 다음에 우선 주식은 2.5분의 1 곱하기 뭐죠? 0.12 그러면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대충 뭐 어느 정도 오겠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했네. 2.5분의 1, 2.5분의 1, 2.5분의 0.5가 돼야죠. 그죠? 이거 대충 계산하면 뭐 한 얼마가 나올까요? 7, 8% 건체 되나요? 어쨌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값을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할인율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게 8%다 그러면 이 값이 8%다 그러면 8%를 할인율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금 효과를 고려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average after tax cost of capital인데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revenue, profit은 revenue 마이너스 expenditure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expense. 자, 그럼 profit이 생겼어요. 그죠? 커피 1000잔을 팔고 팔았을 때 수입이 들어왔고 커피 1000잔을 파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생겼어요. 이 이익이 발생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프라핏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한다? 이 이익에서 뭘 뺀다? 이자를 뺍니다. 이 부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이자를 이 이익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익에서 빼죠. 그래서 이게 순이익이죠. 그러면 세금은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본을 부채로 조달했을 때, 채권으로 조달했을 때 그만큼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 그러면 부채를 통해서 들어온 수입은 세금을 안 부채에 대해서 부채에 대한 이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의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의 식하고 똑같은데 Q2 이 부분에 대해서는 1-T라고 곱해줍니다. 여기서 T는 세율입니다. 세율. 그래서 뭐 우리가 순이익이 뭐 1000만원이었다 그러면 세금은 여기다가 세율 뭐 40% 40% 세금 하면 얼마를 세금을 냅니까? 1000만원 벌면 400만원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자는 빼주니까 1-T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1-T 하면 세율이 40%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0.6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죠? 자본의 비용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평균 세후 자본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인율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할인율 계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뭐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의 리스크, 위험까지 고려를 해서 사장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사장이 결국은 그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사장이고,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자기가 어느 정도의 할인율이 적정하다. 내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뭐 얼마만큼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걸 할인율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할인율도 우리가 앞에서 본 에스컬레이션하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까지 포함하면 이제 명목 할인율이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외시켜 버리면 실질 할인율, 그러니까 뭐 real discount rate, 여기는 apparent discount ra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배운 거하고 동일하게 그 실질 할인율하고 명목 할인율 관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i는 명목 할인율, 그리고 i 프라임은 실질 할인율, 그리고 f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죠?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뭐 경상가 분석, 그 다음에 불변가 분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경상가 분석은 뭘 하는 거였습니까? 돈을 개별 연도의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불변가 분석은 모든 돈을 어떤 특정 시점의 화폐 가치, 화폐의 구매력으로 표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상가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뭘 써야 된다? apparent escalation 그리고 apparent discount rate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불변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real escalation을 사용해야 되고 real discount rate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특정 시점의 화폐 가치, 화폐의 구매력을 가지고 모든 분석을 한다 라고 하면 항상 리얼 값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어떤 개별 연도에 그 해당 연도의 화폐 가치로 모든 비용이나 수입을 표시한다 그러면 apparent escalation과 apparent discount rate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뭐냐고 한번 묻고 있습니다. 타임 밸류 오브 머니, 돈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닝 파워 오브 머니 아니었습니까? 돈이 불어난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물가 상승이었죠. 그죠? 예. 화폐의 구매력 하락. 예. 뭐라 그랬죠? 뭐 인플레이션 또는 에스컬레이션.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뭐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earning power money는 뭘로 나타난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걸로 표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그 물가 상승은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나 에스컬레이션 레이트로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건 다 뭐 했던 이야기네요. 예. 자,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 자, 돈의 시간적 가치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텐데, 그걸 따지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할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present value, 현재 가치, 우리말로는 현재 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점에서의 돈, 그걸 우리는 현재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퓨처 캐시 플로우의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 또는 미래에 발생하는 수입을 지금 시점에서 본 가치, 그걸 현재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future value는 미래 가치입니다. 그죠? 미래 가치. 뭡니까? 어떤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미래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게 미래 가치라는 거죠. 그죠? 뭐 이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some future time period.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그 돈, 어떤 양의 돈, 그걸 미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period는 length of time이네요. 뭐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시간의 길이, 기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year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months가 될 수도 있을 테고, week가 될 수도 있고, 뭐 day가 될 수도 있고, hour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자율, 뭐 할인율 그럴 때는 연간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거고요. 물론 뭐 월간 이자율, 뭐 주간 이자율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interest rate는 이자율이고, 이건 뭐 할인율처럼 쓰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죠? 이자율은 뭡니까? 뭐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보상, 그걸 이자라 그러고, 그거의 비율,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비율이 interest rate죠, 그죠? 그래서 뭐 present value는 PV, 그리고 그 다음에 future value는 FV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PMT, payment, 그러니까 이거는 매 기간마다 지불하는 돈, 그걸 payment라고 이야기하고요. N은 number of cash flow 또는 number of specific period입니다. 그 기간의 숫자죠, 그죠?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이런 것들, 그걸 N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I는 우리가 interest rate per period 또는 discount rate per perio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게 타임라인입니다. 이렇게 뭐 수직선에 피리어드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요거를 우리는 타임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타임라인을 그려놓고 이제 요 타임라인에다가 돈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나한테 돈이 빠져나갔으면 마이너스, 돈이 들어왔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돈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린 타임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each tick, 그러니까 요 각각은 하나의 피리어드를 나타내는 거죠. 이 피리어드, 이 피리어드, 이 피리어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거 한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뭐 수열 이런 거 배울 때 등비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아니고 등비 수열 배울 때 이자 계산 한번 해보셨죠? 그죠? 자, 먼저 이제 future value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100달러가 100달러를 갖고 있어요. 뭐 먹을 거 다 먹고 그다음에 할 거 다 했는데도 100달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달러를 그냥 놔두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뭐 인베스트를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뭐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뭐 가장 쉬운 게 은행에 넣는 거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 이자율이 10%였다면 1년 연간 10%라면 엄청 시끄럽네요. 오토바이가. 자, 연간 이자율이 10%라면 1년 뒤에 이 돈이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지금 마이너스 100 투자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100. 그럼 1년 뒤에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퓨처 밸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오늘의 100달러는 1년 뒤에 얼마의 가치를 갖는가. 1년 뒤에 얼마의 가치를 갖는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FV1은 1년 뒤의 퓨처 밸류는 100에다가 뭐 1 플러스 0.1 110 쉽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100달러의 1년 뒤의 가치는 110달러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뭐 여전히 뭐 내가 필요한 게 없어.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또 투자를 한 번 더 하죠. 자, 그래서 이 110달러를 그대로 다시 은행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이 110달러는 얼마가 될까요? 100 곱하기 1.01, 1.1에다가 이게 110이었죠, 그죠? 거기다가 또 1.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21달러가 될 겁니다. 이건 뭐죠? 현재 시점에 100달러가 2년 뒤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가, 퓨처 밸류가 되는 거죠, 그죠? 뭐 FB2는 100에 1 플러스 0.1의 스퀘어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FV3는 어떻게 됩니까? 자, 현재 시점에서 100달러라는 돈의 미래 가치는 6년 뒤의 가치는 1.1의 3승. 그리고 당연히 4년 뒤에 100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100에다가 1.1의 4승. 그렇죠? 퓨처 밸류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 100달러의 몇 년 뒤에 미래 가치. 이걸 이제 퓨처 밸류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리 계산이라고 그러죠. 이자가 붙고 또 붙고 그걸 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뭡니까? 자, 은행에 넣었는데 100달러를 저금을 했어요. 그러면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10달러 발생을 했죠. 그죠? 그럼 이 10달러를 그 저금한 사람한테 돈을 주죠. 준다고 생각합시다. 통장에 들어있다고 해도 좋아요. 그리고 100달러는 원금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이자 계산할 때 이 100달러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겁니다. 여전히 100달러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120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또 이자를 쳐주는 거. 이 방식이죠. 그죠? 이 방식이죠. 그걸 우리는 컴파운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복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복리 계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복리, 뭐 단리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복리 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서 발생한 비용을 현재 시점으로 당겨오는 것을 컴파운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미래 시점에서 발생하는 돈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걸 디스카운팅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컴파운딩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더 치고 자, 컴파운딩 인터레스트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저금을 했을 때 디스카운트 레이트 또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20년 뒤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는지를 본 겁니다. 지금 100달러를 저금했을 때 20년 뒤에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 할인율이 2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3,833달러가 됩니다. 약 몇 배가 되는 겁니까? 38배가 되는 거예요. 20년 뒤에 원금의 38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할인율이 15%일 때, 또 이자율이 10%일 때는 16배, 그죠? 그죠? 그리고 10%일 때는 뭐야, 2.7배, 그리고 5%인 경우에는 뭡니까? 2.6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저금을 해서 5% 이자를 받으면 지금 100만원 저금해봤자 5% 이자 받으면 265만원 밖에 안 된다. 265달러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달러로 하니까 좀 그렇네. 100만원 저금했다. 그럼 265만원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가 그 직장에 처음 취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자율이 뭐 15%, 12%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직하자마자 100만원, 제가 그때 처음 월급이 한 5, 60만원 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달치 월급을 저금을 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 겁니까? 15%로 계산하면 1600만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지금 100만원, 지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뭐 500만원 되나요? 500만원 된다 치고 1000만원 집어넣고 20년 지나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5%일 때 2600만원이에요. 5%일 때. 근데 지금 은행 이자율은 2%도 안 되죠. 그죠? 거의 남는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20년 지나봤자 돈이 별로 안 불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이 남았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은행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뭔가 더 수익률이 좋은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고민이 별로 필요가 없었지만 물론 그때도 이자율이 12%면 다른 걸 했을 때는 더 많이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필요성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자율이 정말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미래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건 뭐 그냥 재밌는 예제인데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1626년에 뭐 피터 미누이라는 더치맨, 네덜란드 사람이 뭘 했다고 그럽니까? 맨하탄,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죠. 맨하탄 아일랜드를 인디언들한테 뭘 주고 한 24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beads and other trinkets, 뭐 반짝반짝하는 장신구들인가 보죠. 그죠? 구슬하고 한 24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주고 인디언들한테 맨하탄을 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가 인디언들한테 좋은 거래였는지 나쁜 거래였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나온 건 아주 옛날 예제인가 봐요. 97년 기준이네요. 그래서 약 371년이 지난 1997년 시점에서 97년 시점에서 이 24달러의 미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24에다가 뭐 할인 이자율을 5%라고 가정을 했네요. 이자율 5% 가정했을 때 24 곱하기 1.05에 371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율을 10%를 가정했다 그러면 24 곱하기 1.1에 371승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값은 무지막지하게 큰 값입니다. 여기 보면 54563 트릴리언 달러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건 뭐 어떻게 뭐 말로 하기도 어려운 돈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10%인 경우에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미래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자 92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 뉴욕시 전체 부동산 약 이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324 빌리언 달러네요. 앞에 무슨 트릴리언이었는데 빌리언 단위네요. 근데 요구에서도 맨하탄, 그러니까 뉴욕시티 전체가 이러니까 맨하탄 경우에는 한 30% 차지한다 그러면 약 97.2빌리언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10%로 봤을 때 미래 가치는 뭐 5456이 트릴리언이었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만약 이자율이 10%였다면, 할인율이 10%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디안들은 뭘 한 겁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한 거죠, 그죠? 거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미래 가치를 갖는 맨하탄을 겨우 24달러를 받고 팔아? 예,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5%라면 인터레스트 레이트 5%라면 어떻습니까? 아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 돈보다는 작은가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딜을 한 건가요? 잘 팔아치운 거죠, 그죠? 맞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자율이 10%면 더치는 got the low deal 그리고 at 5% it seems the Indians got a bad deal. 맞나요? 헷갈리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컴파운딩의 매직, 컴파운딩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겁니다. 10%일 때 그리고 5%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뭐 중요하기보다는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인디아는 어디 뭐야 맨하탄이 안 살았다고 이야기되어 있네요, 그죠? 걔네들은 롱 아일랜드에 살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맨하탄이 인디안 거라고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이 더치맨 네덜란드 사람이 맨하탄을 사긴 했지만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저기 브리티시 영국 사람들한테 뺏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컴파운딩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퓨처 밸류, 프레젠트 밸류, 그 다음에 뭐 어뉴어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